한 가지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복사본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점은 자녀의 모든 길흉화복이 당신이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세 가지 행동을 통해 매일 묵묵히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제 인생이 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선택과 노력, 실수 모두가 저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며 많은 풍파를 겪을수록 저는 등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의 어떤 생각들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들은 제가 선택한 적이 없음에도 여전히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어떤 반응들은 마치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해 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도 왜 항상 불안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가벼운 비난 한마디에도 온종일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왜 아무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데도 항상 틀릴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며 남들에게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저도 그것이 성격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며 사회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짧지만 제게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한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복을 누리거나 화를 입는 것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모든 것을 한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겠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내 저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없었던 어린 시절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피곤할 때 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화가 났을 때 무심코 뱉어내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던 어린아이의 기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흡수하게 되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매일 조금씩 스며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 어머니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어머니가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매일 안고 살아가는 감정들로부터 느끼는 것들을 통해 자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안고 있는 것들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혹시 오늘날 내 모습의 일부분은 아주 오래전, 내가 미처 생각할 줄도 모르던 시절부터 형성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머니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아 안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돈이나 학력이 아니라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무언가 말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보통 희생, 사랑, 보호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나 감히 똑바로 마주하려 하지 않는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바로 그 사랑이 두려움과 상처, 치유되지 않은 것들까지 함께 실어오며 말로 서가 아니라 감정으로, 삶의 방식으로 세월을 거쳐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반응들을 통해 본의 아니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원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어머니 역시 과거에는 어린아이였을 것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것이며 본인 역시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안고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멈춰서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스스로도 본의 아니게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안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아주 진실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을 뿐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나의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무언가의 연속일 뿐일까요? 천년의 지혜 채널에 다시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내용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이 여정의 끝까지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공유 한 번, 구독 한 번은 천년의 지혜가 매일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정에 여러분과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진실, 즉 어머니는 당신을 낳아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첫 번째 풍수라는 사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보이지 않는 풍수입니다. 삶을 관찰할수록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물질적 환경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자라면서 완전히 다른 두 길을 걷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떠받쳐 주듯 날이 갈수록 평안하고 가벼워집니다. 다른 아이는 버둥거리고 불안해하며 삶이 자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늘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반드시 교육 때문만도 아니며 사회적 환경 때문만도 아닌 바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머니를 양육자, 희생하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거의 보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머니가 한 가정에 보이지 않는 풍수라는 점입니다. 집의 풍수나 땅의 방향이 아니라 매일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에너지장입니다.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여유롭지 않음에도 발을 들여놓으면 따뜻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온갖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공기가 항상 긴장되고 무거워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감정에 있습니다. 자주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나 질책하고 불평하는 어머니는 본의 아니게 집안 전체를 뒤덮는 불안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경계하는 상태의 신경계를 스스로 형성하게 됩니다. 아이는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신뢰를 잃으며 삶을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 늘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줄 알고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척이나 굳건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 아이는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자라나는데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홀어머니는 평범한 일을 하며 소득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항상 자리에 앉아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취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할 때도 그녀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자신감이 넘치며 소통하는 법을 알았고 특히 아주 강한 내면의 힘을 가졌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이는 공황에 빠지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조건이 매우 좋음에도 어머니가 항상 압박감 속에 있는 다른 가정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아이를 남들과 비교하는 압박감,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며 그러한 압박감은 아이를 향한 통제와 질책, 그리고 과도한 기대로 변모했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만 항상 틀릴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깊은 내면에서는 진정으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서 풍수란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내면 상태가 눈빛, 목소리, 반응,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 매일 조금씩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매우 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침이 아닌 에너지로부터 배웁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작 당신이 늘 걱정하고 있다면 아이는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정작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아이는 그 불안을 흡수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땅과 같고 아이는 나무와 같습니다. 땅이 메마르고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주려 노력해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힘듭니다. 반대로 땅이 충분히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하다면 외부 조건이 그다지 순조롭지 않아도 나무는 스스로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나쁜 풍수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고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오랜 시간 쌓인 압박감, 그리고 본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릇된 믿음들로부터 옵니다. 비난받는 환경에서 자란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 방식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항상 결핍을 느끼는 어머니는 부족함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아이에게 전염시키기 쉽습니다. 올바르게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는 때로 아이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 역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어머니를 보이지 않는 풍수라 부르는 것은 탓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보기 위함입니다.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어머니의 내면 상태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완벽해지도록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점차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안해지기 시작할 때 아이 역시 자연스럽게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판단을 줄일 때 아이 역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더 의식적으로 살아갈 때 아이 역시 그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핵심 포인트일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완벽한 삶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충분히 건강한 환경이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3가지 행동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가 평생 복을 누릴지 화를 입을지를 묵묵히 결정짓는 3가지 말입니다. 큰 운명으로 이어지는 사소한 행동. 예전에는 저도 아주 사소하고 매우 평범해서 거의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매일 반복되는 행동들입니다. 피곤할 때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아이가 실수했을 때의 눈빛, 삶의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을 마주하는 반응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관찰하고 귀 기울이며 되돌아볼수록 저는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하나의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오래 반복될 때 사소한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소해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운명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을 거대하고 머나먼 무언가, 즉 사주팔자나 숙명처럼 미리 정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이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아이가 자라는 환경으로부터 조금씩 지어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어머니는 첫 번째 벽돌을 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다른 두 환경에서 자란 두 아이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실수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바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당황했지만 점차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는 달랐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질책, 심지어는 비교였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남들 좀 보고 배워라. 그 말들은 쑥 들으면 일시적인 분노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많이 반복되면 더 이상 단순한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부족하다는 은밀한 믿음이 됩니다. 자라난 두 아이 중 한 명은 자신감 있게 시도하고 실수하고
일어서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항상 자신을 의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꼈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매일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한 인간 전체를 묵묵히 형성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소한 행동이 큰 운명이 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부분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충분히 먹이고 입히며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방식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간과해버립니다. 삶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비관적이 되라고 가르친 적은 없겠지만 아이는 여전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것입니다. 아이는 삶이 무거운 짐이라는 느낌을 갖고 자라납니다. 항상 통제하고 아이를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어머니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는 자결 능력이 결여되고 세상과 맞설 당당함이 결여된 채 자라납니다. 반대로 귀 기울일 줄 알고 감정을 자제할 줄 알며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어머니는 너무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책임감 있고 평정심을 가지며 포용력이 있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누구나 멈춰서서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하는 말로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는 방식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로 하여금 오늘 나의 매 행동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이의 마음속에 본의 아니게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도록 만들었습니다. 분노의 참 말 한마디는 단 몇 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많이 반복되면 평생 동안 아이 내면에 울리는 목소리가 됩니다. 인내심 역시 단 몇 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지된다면 풍파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잡한 자녀 교육법이나 성공 비결, 완벽한 양육 공식들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 일어나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가장 단순한 것들에 존재합니다. 아이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사소한 순간들에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선택하십니까? 피곤할 때 감정을 어떻게 쏟아내십니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태도로 마주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녀의 미래를 묵묵히 짓고 있는 벽돌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점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소한 매 행동에 무게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하기 시작할 것이고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벽한 어머니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의식 있는 어머니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을지라도 그러한 변화야말로 완전히 다른 운명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음 질문입니다. 매일의 수많은 행동들 중 가장 결정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잘못하면 아이에게 묵묵히 화를 안겨줄 수 있고 올바르게 하면 아이가 평생 누릴 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바로 그 점, 즉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말과 감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부모가 된 많은 이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매일 뱉어내는 말과 표현하는 감정 하나하나가 스쳐 지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아이의 무의식 속에 묵묵히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가르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오랫동안 느낀 것들로 자라납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열등감을 가르친 적은 없겠지만 매일 무의식적으로 넌 왜 이리 형편없니? 넌 왜 남들만 못하니?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등의 말을 한다 하면 당신은 아이에게
나는 부족하다는 위험한 믿음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점은 그 믿음이 아이의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넌 못할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려운 어떤 일을 시도할 때만 그랬지만 그 말이 너무 많이 반복되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했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무해해 보이는 말 한마디도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한 인간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무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단지 가장 많이 뿌려진 것들을 기록하고 믿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격려와 사랑과 믿음을 심는다면 아이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며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비판과 비교와 부정적인 것들을 심는다면 아이는 결핍을 느끼고 못났다고 느끼며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며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많은 부모들이 고의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어릴 때 자신이 들었던 것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판 속에서 자란 어머니는 아이를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이를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식이 결여된 사랑은 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매일 넌 정말 대단해. 잘했어. 널 믿는다는 말을 듣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심해라. 틀리지 마라. 너 실망스럽다는 말을 듣는 다른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아이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으로 자신 있게 걸어 나아가 시도하고 실수하며 배울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능력이 달라서가 아니라 내면의 프로그래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말에만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매일 표현하는 감정에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자주 긴장하고 화를 내며 불안해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는 그러한 감정들을 당연한 일처럼 흡수합니다. 매일 그 불안을 느껴왔기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불안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침착함과 사랑과 인내 속에서 자란 아이는 안정과 믿음으로 삶을 마주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감정이야말로 아이의 무의식이 이해하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짜증과 불쾌함, 압박감의 에너지를 늘 안고 있다면 아이는 여전히 그것을 읽어내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됩니다. 이 말은 당신 스스로가 항상 부정적이라면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살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의심한다면 아이에게 자신감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늘 불안 속에 산다면 아이에게 평안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희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말과 감정이 무의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아주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넌 틀렸어라고 말하는 대신 넌 배우고 있는 중이고 더 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넌 왜 남들만 못하니라고 말하는 대신 넌 너만의 방식대로 발전하고 있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실망을 표출하는 대신 믿음을 표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씨앗들이 심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이의 무의식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단순히 아이를 가르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재프로그래밍하는 여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적 조건도 아닌 내면의 정체성과 신념 체계,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매일 사소해 보이는 말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은 당신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는가가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자녀 안에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프로그래밍해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의 씨앗, 사랑의 씨앗 말입니다.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씨앗입니다. 피해 상처는 자녀의 운명입니다. 인간을 관찰하는 여정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의 수많은 운명은 사실 어머니의 영혼 속에서 단 한 번도 치유된 적 없는 상처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한 인생의 결과, 즉 아이가 착한지 반항적인지, 자신감이 있는지 위축되어 있는지, 행복한지 버둥거리는지만을 바라보며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성격이나 운명 같은 라벨을 성급히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처음 그 시절부터 아이 곁에 있었던 사람, 즉 어머니를 되돌아보기 위해 충분한 인내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라난 많은 아이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임에도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성인이 되었음에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며 이름을 붙이기 힘든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러한 아이들 이면에는 대개 본인들도 상처를 입었던 어머니들이 존재합니다.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는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머니가 그러길 원해서가 아니라 깊은 내면에 여전히 그 두려움이 남아있어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 곳곳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극도로 걱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실이 두려워 깊이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거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투영해냅니다. 애정이 결핍된 채 자란 어머니는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머니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냉담함, 거리감 혹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례 중 어릴 때부터 항상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엄격했고 칭찬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녀 역시 똑같이 엄격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아이가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며 더 완벽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아이가 매일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기회도 부족하지 않고 조건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조건 없이 수용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는 계속해서 그 느낌을 모든 인간관계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항상 자신이 부족할까 두려워하고 타인을 만족시키려 했으며 항상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결과만 본다면 사람들은 그 아이의 성격이 나약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인과의 고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를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상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들이 대개 부정당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이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아이를 위함이고 아이를 훌륭히 키우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수많은 경우 그것은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아이를 자주 꾸짖는 어머니는 고함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자주 통제하는 어머니는
지속적인 불안감 속에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냉담한 어머니는 어린 시절 따뜻한 포옹이나 위로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소되지 못한 기억과 감정들, 이름을 부르지 못한 고통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이가 단지 영향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물려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고 관찰과 느낌으로 배웁니다. 그들은 걱정, 두려움, 분노 혹은 평안함이라는 어머니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점차 그러한 감정들은 아이들의 내면 세계의 일부분이 됩니다. 항상 불안해하는 어머니와 사는 아이는 세상을 위험 가득한 곳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자주 분노하는 어머니와 사는 아이는 분노로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이 결핍된 어머니와 사는 아이는 열망하는 심장을 가졌으나 사랑하는 법을 모른 채 자라납니다. 누구나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성격이라 부르는 것들 중 과연 얼마만큼이 진정한 나의 것이며 얼마만큼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일까요? 이 질문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기원을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변화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신의 상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식하며 치유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은 그곳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운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고리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의 연결고리 하나가 변한다면 전체 결과 역시 변하게 됩니다. 치유된 어머니는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미래까지 바꿉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처가 계속해서 묻히고 부정당한다 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묵묵히 이동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복을 누리거나 화를 입는 것은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는 말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깊은 경종이며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것이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흔히 범하는 실수들, 아프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묵묵히 반복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나 운명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무의식적인 실수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복이든 화든 매일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면서도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희생하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어느 날 바로 그 아이가 냉담해지거나 불효하거나 막막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만 아파할 뿐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통제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보호하길 원하지만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때 아이는 실패 후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을 때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더 이상 인생에 남지 않았을 때 아이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질책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매질을 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에 무거운 에너지가 담깁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나는 부족하고 짐이 되는 존재이므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신의 기대를 아이의 인생에 얻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미완성된 꿈을 아이를 통해 이어나가며 아이에게 자신의 경로를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아이는 반항하거나 고통 속에서 체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을 너무 오래 사는 것은 방향 상실감, 주관의 상실, 그리고 내면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물질로 아이를 키우면서 정작 곁에 있어 주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예쁜 옷은 진정한 연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밥 한 끼, 진심 어린 대화, 혹은 적절한 순간의 포옹 한 번이 때로는 모든 물질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연결이 결핍될 때 아이는 나쁜 친구, 소셜 네트워크 혹은 엇나간 행동 등 다른 곳에서 채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 실수는 어머니가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본의 아니게 그것을 아이에게 반복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어머니는 아이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기 어렵습니다. 아이는 말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매일 뿜어내는 에너지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배웁니다. 만약 어머니가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한다면 아이는 그것을 흡수할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평안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며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이가 받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실수들을 돌아볼 때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자녀 교육이 단순히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잡는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하지 않는 어머니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깨어있고 변화할 만큼 충분히 용감한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의 매 행동이 내일 아이의 미래를 묵묵히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남과 전환의 길.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깊이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과 당신 다음 세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믿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할지 고통스러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운명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며 타고난 성격도 아닌 바로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아이를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며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고 귀 기울이며 주변 가정들을 들여다볼수록 훨씬 더 두려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풍족한 물질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안감과 열등감, 심지어 이름을 붙이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함 속에서 자랐음에도 굳건하고 평안하며 내면의 힘으로 가득 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매일 만들어내는 삶의 에너지장에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주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줄까요? 자주 분노하고 통제하며 강요하는 어머니는 아이 안에 무엇을 길러낼까요? 반대로 귀 기울일 줄 알고 감정을 자제할 줄 알며 깨어있는 삶을 살 줄 아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이것은 동떨어진 철학적 질문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빛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사소한 반응 하나하나에 매일 묵묵히 뿌려지고 있는 씨앗들입니다. 저는 항상 아이에게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이면에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통제와 압박, 그리고 무거운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법만 알며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아니면 매우 교묘한 형태의 화일까요? 또 다른 어머니도 있었는데 그녀는 완벽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성급히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었습니다. 단지 그 질문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은 아이에게 감정을 인식하는 법과 자신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수용받고 있음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장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장 평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인간의 미래를 진정으로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이에게 주는 것들이 아니라 당신이 아이 곁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모든 전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어머니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교육받았던 방식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깨어있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는 다시 선택할 권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반응하는 것을 계속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춰서서 관찰하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와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고 감정을 자제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미래의 흐름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장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항상 아주 명확하게 느낍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는 방식을 흡수하며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으로부터 삶을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은 당신을 투영하는 하나의 복사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 사실은 아이가 아닌 어머니 자신, 즉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 그리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매우 깊이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 불안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불안을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평안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평안을 널리 퍼뜨릴 것입니다. 그처럼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걷고 싶은 전환의 길입니다.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올바른 씨앗들을 심는 것입니다. 이 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진실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아이가 당신과 똑 닮은 복사본이 된다면 당신은 안심이 되십니까? 만약 그 대답이 당신을 단일 초라도 멈칫하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깨어남의 징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오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당신의 시각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깨어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탐구하고 깨어나며 매일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여정에 천년의 지혜와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항상 아주 사소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